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상담사, 인생이막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사시는 김수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지인 두 분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나보내셨다고 합니다. 한 분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으로 70대 후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아들 친구의 아버지로 김수철님과 비슷한 나이인 60대 중반이셨다고 하네요. 두 분 모두 건강한 편이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고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김수철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많은 시니어분들께 오늘 영상이 위로가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 때에 자신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김수철님처럼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슬픔과 두려움, 너무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심장이 멀쩡하던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지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일. 그런 충격은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렵죠. 게다가 심장마비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은 더 큽니다. 나에게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봐 평범한 하루도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안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을 미리 준비하는 힘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주치의 상담입니다. 특히 심장은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기본이고요.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필요시 심장 CT나 스트레스 검사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심장 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가족력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두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생활 습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시고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절주, 금연, 그리고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숙면.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명상이나 천천히 심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보다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그런 분들과 자주 교류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의 핵심,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그 순간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응급 대응 7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슴에 심한 압박감, 숨가쁨, 식은땀, 팔이나 턱의 통증.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혼자 계시더라도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숨이 차거나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그저 가슴이 아파요.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 한마디라도 남기세요. 둘째,
움직이지 마세요. 일단 병원까지 걸어가야지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앉을 곳을 찾아 편안히 앉으세요. 눕는 것보다 앉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몸을 안정시키세요. 움직임은 심장의 부담을 키우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아스피린 일정을 입안에서 씹어 삼키세요. 의사들이 실제로 가장 먼저 권하는 대처법입니다.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전 형성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위장에 문제가 있다면 조심해야 하니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해 두세요. 넷째, 옆에 사람이 있다면 즉시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하게 하세요. 119에 전화를 걸면 상황을 듣고 CPR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도 해줍니다. 심장이 멈췄다면 가장 중요한 건 흉부 압박입니다. 가슴 정중앙을 초당 2회 정도의 속도로 깊게 그리고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다섯째, 자동 심장 충격기, 즉 AED가 근처에 있다면 사용하세요. 지하철역, 공공건물, 대형마트 등 자동 심장 충격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열면 음성으로 설명이 나오니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됩니다. 여섯째, 환자가 의식을 되찾더라도 절대로 안심하지 마세요. 심장에 일시적인 회복이 왔더라도 곧 다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119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일곱째, 평소에 꼭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두세요.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은 보건소나 주민센터, 적십자 또는 병원에서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가족,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란 걸 잊지 마세요. 김수철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민, 인간관계, 건강 문제 등 사연을 나눠주시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사연을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